제가 인터넷에서 장애인용 택시를 한번 쳐봤거든요. 근데 장애인용 택시를 봤더니 조금 하나같이 이렇게 사진이 뒤에서 휠체어로 밀어주는 사진이 다예요. 봤더니 여기 대부분의 이 장애인용 택시 뒤에 보면 뭐 장애인용 택시지만 제가 이걸 쭉 보면서 느꼈던 거는 뒤에 이렇게 사람이 뭔가 이렇게 뭐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내리막길 그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장애인용 택시는 왜 검색할 때 뉴스에서 항상 뒤에 사람이 밀어줄까? 사실은 이 기울기가 너무 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어요. 아니면 이게 좀 떨어질까 생각해서 항상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 조작을 해주거나 뭔가 이렇게 항상 봐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용 버스도 한번 쳐봤어요. 근데 장애인용 버스를 봤더니 장애인용 버스는 여기 맨 처음 나온 게 보면 이렇게 뒤에 내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봤더니 그래도 이제 요즘 전동 이렇게 자동으로 이동하는 이렇게 스스로 타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장애인들은 사실은 여기 그 버스가 조금 더 버스가 사실은 우리도 그렇지만 택시를 많이 타지는 않잖아요. 비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근데 요거 요런 거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일반인들은 이렇게 앞문으로 타는데 사실 옆문이죠. 사실 뭐 앞쪽에 있다고 해서 앞문이지만 옆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앞쪽으로 타고 뒤쪽으로 타는데 장애인은 사실 뒷문으로밖에 타고 내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항상 요렇게 이런 장애인용 버스를 기다리거나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경사진 요 면이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그래서 제가 이거 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그냥 모든 사람이 타고 내릴 때 왜 차이가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 높이 차이 때문에 사실 일어나는 거죠. 이 높이 차이. 그래서 이 높이 차이를 없애버리면 사실 어떠면 좋을까라는 생각 드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 플랫폼을 얘기했습니다. 플랫폼.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이렇게 그 전철이나 기차 탈 때 여기가 실제로 그문 열리면 바로 타야 되기 때문에 이 높이 차이를 이용하기 위한 이 높이 차이를 없애기 위한 이 승강장 이 높이를 같이 해놓은 게 플랫폼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찾아봤더니 여기 일본에 여기더라고요. 여기 플랫폼 여기 높이 차이 여기 보니까 한 1m 정도 차이 나는 데도 있고 뭐 50cm 차이 나는 데도 있고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하게 있어서 누구라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플랫폼까지 올라가기 위한 뭔가 이런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쉬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도 올라갈 수도 있고 장애인도 스스로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 사실은 좋은 거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사실은 택시를 일부러 탈 때 공공적으로 어떤 지원이 되지 않는 이상 좀 힘든 것 같고 이 요즘에 장애인용 택시도 많아지고 장애인용 버스가 많아졌다고 하지만 우리 일반인이 그냥 이렇게 걷고 하는 데보다는 불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타고 내릴 때조차도 항상 뭔가 좀 혜택을 봐야 되고 약간 뭔가 배려를 해야 되고 뭔가 도움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 만드는 게 아니라 자유스럽게 타고 내리는 게 쉬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 플랫폼을 얘기했던 겁니다. 왜냐면 플랫폼은 누구나도 쉽게 타고 내릴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그만큼 높낮이를 맞춘 거니까요. 그래서 플랫폼도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플랫폼의 어떤 그림들이 전부 다 저는 이 플랫폼이 뭔가 자꾸 링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핸드폰이나 이런 인터넷, 구글, 애플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아마존 이용해서 여러 뭐 사업자들을 뭐 섞어서 수익을 내는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데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어떤 나이, 성별, 뭐 인종, 뭐 장애, 뭐 비장애 이런 거랑 상관없이 누구나도 이용할 수 있게끔 서로 모아줘서 서로가 그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플랫폼을 얘기하자면 지금 이렇게 저는 이제 카톡이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전 국민이 거의 다 카카오톡은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뭐 카카오 택시도 했고, 근데 카카오 택시는 택시 회사랑 사실 좀 싸움이 났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택시랑 카카오톡, 카카오 뭐 네비 이런 걸 연결해서 실제로 서로가 누구나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면 언제든 진짜 필요한 장소에 있어서 서로 뭐 매출이 증가할 수도 있을 좋은 수익이었는데 기존의 사업이랑 뭔가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다음도 카카오뱅크도 막 통합하고 막 요즘에 카카오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카카오톡이 그냥 처음에는 비싼 전화료를 깎아주고 그냥 통화로 메시지로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급격하게 사람들이 모아졌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모두가 필요한 서비스를 다 연결해 줬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카카오뱅크가 만약에 온라인뱅크가 있으면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사실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물론 더 쉬워졌지만 물론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더 안정이 되고 편해졌죠.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그냥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전에로 얘기하면 시장이거든요. 서로 파는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걸 볼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지금은 이제 전통시장에서 뭐 백화점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지금은 이제 장소에 상관없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서 아니면 쿠팡 같은 뭐 지마켓이나 이런 걸로 이용해서 배달 서비스랑 연결돼서 지금 모두가 쉽게 받아볼 수 있고 주문할 수 있지만 오히려 지금 플랫폼 노동자나 이런 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본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게 사실 공익적 목적이고 그게 어떤 기술적 방향에 나아갈 바다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플랫폼 노동자도 보면 지금 오늘 그 등교 수업을 위해서 뭐 매일 등교해야 되냐 이런 설문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 이렇게 떨어져 앉아서 밥을 먹을 수밖에 없고 이제 예전처럼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수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과연 그게 코로나 때문에 과연 그런 걸까라고 생각할 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조금 잘 생각해 보자면 이 칸막이가 없더라도 이런 칸막이가 없더라도 우리의 교실 모습은 항상 어땠느냐? 고등학교만 가면 다 혼자 따로따로 앉았잖아요. 왜냐면 오직 공부만을 위해서 아니면 수능만을 위해서 사실 경쟁과 입시, 뭐 시험 대응처럼 사실 혼자 옆에 친구랑 옆에 친구가 떠드는 거 방해할까봐 떨어뜨려서 이렇게 거의 시험 대응처럼 해놨죠. 지금 이렇게 구글 클래스룸 20명, 여기 지금 줌으로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 어떤 뭐 기사가 있는데 여기 20명 넘게 같은 화면을 본다고 해도 사실은 학생들끼리 얘기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선생님이 이 수업 혼자 그 교실에서 떠들 때 수업 강의할 때 학생들이 서로 얘기하는 시간은 그닥 많지 않았거든요. 협력 수업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뭐, 좀 그런 뭐 배움의 공동체 뭐 이런 거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었지만, 저는 드는 생각이, 뭐, 쌍방향 실시간 수업이 과연 좋은 플랫폼인가?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초등학교 학생들은 뭐 자기가 얘기할 게, 이거 사실은 저희 손들 때도 보면 학생들이 서로 얘기할 게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의 순서를 서로 한 번씩 이렇게 말할 기회를 공동하게 주기 위해서 사실 손을 들고 얘기하라고 했지만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사실 얘기하는 학생이 없거든요. 오늘도 제가 등교 수업을 했거든요. 3학년 애들 했는데, 물론 마스크 때문에 뭐 이렇게 뭐 크게 얘기하는 걸 못하지만 평상시에도 학생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의 학교가 얼마나 있겠냐라는 거죠. 학생들 스스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그거는 저는 오히려 이런 인터넷 플랫폼이 그 유튜브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댓글 달려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소통하는 거 보면 소통은 온라인이 더 잘 되죠. 왜냐면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다시 볼 수도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마스크만 없으면 사실은 이거 고등학교랑 아니면 시험 때 여기 지금 시험 문제 풀고 있는 것 같은데 시험 때 보는 그 수업 모습이랑 사실 똑같거든요. 아니면 고등학교 수업의 이 모습이랑 이게 사실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스크말을 썼느냐 안 썼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학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뭘까라는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뭐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등교 수업을 통해서 뭐 보충 수업을 해야 된다, 뭐 개별화 수업을 해야 된다 할 때 그러면 과연 뭐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뭐 중학교 1학년 학생들 뭐 친구들이랑 관계, 뭐 기초학력이 떨어져서 뭔가를 나와야 된다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최소한의 뭐 옛날 시험 볼 때 보면 빵점 맞는 애들, 뭐 20점 맞는 애들 한 번으로 찍어서 오지선다니까 대부분이 뭐 빵점이랑 20점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어차피 코로나가 아니어도 지금 있었고 학력 격차가 심해지는 것 같아 보여도 저는 차라리 아예 좀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어느 정도 학력에 대해서 패스하게끔 해서 학력 인정제 아니면 학력 패스제를 하면 학생들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충분히 따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학생들도 스스로 똑똑하기 때문에 공부를 아예 안 하려고 포기하는 학생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가만히 놔둘 선생님도 없고 그걸 가만히 보고 계실 부모님도 안 계시니까요. 다만 불안한 거죠. 그 전에 학교 가면 안 봤으니까 공부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뭐 공부를 안 한다고 해도 학생들이 공부 아니어도 사실 살아나가는 데는 기초학력이 아니더라도 상식선에서 한뭐 기본교육 공통과정에서 내용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살아가는데 사실 그 내용이 뭐 다 필요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생활하는데 필요한 역량, 문제 해결 능력이나 아니면 정보 이런 게 더 필요한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학교에서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밀집의 문제니까 한 교실에 몇 명이 있어야 되냐. 한 학교에 강원도 뭐 아니면 이런 좀 분교 있는 시골 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코로나가 아무리 있어도 이렇게 빽빽하게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매일 등교 수업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럼 학교가 소그룹으로 사실 학교라고 하는 게 뭐 몇백 명 있어야 되는 학교가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제가 하나 근거자료를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지금 이거 봉사활동 관련돼서 이게 학교 전학생 대상으로 했던 건데요. 여기 뭐 학년 반 번호, 학년 반 뭐 이름 이렇게 3개는 건 점수가 아니고 11개 정도 이게 문제를 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 지금 80, 90, 여기 100에 다 치중해서 대부분이 이런 문제를 맞췄거든요. 제가 필수 항목이다라고 했더니 근데 여기 빵점 맞는 애들 하나도 안 하는 애들 빵점 맞는 애들 그냥 한 번으로 찍는 애들 4명 나왔어요. 근데 여기 지금 634명이 학교에서 응답을 했는데 634명 중에 4명이 포기했다는 얘기는 저는 이거 포기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전학생이거나 아니면 좀 한국어에 뭐 능숙하지 못한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들은 사실 문제를 익히기 힘들었겠죠. 제가 한국어로만 문제를 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한 명, 이렇게 한두 세 문제 냈던 애들, 이렇게 소그룹입니다. 지금 사실 보시면 학력격차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의 문제를 내시면 학생들이 이렇게 대부분이 문제를 풀고 영상을 보고 어느 정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적당한 문제를 내주면 학생들은 이렇게 대체적으로 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 높은 수준으로 내가 제시하거나 너무 어렵게 문제를 내버리면 학생들은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스스로 걸어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걸어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장애인용 택시처럼 누군가의 꼭 도움이 받아야 되고 이 경사가 너무 심하면 올라갈 때 자기 힘이 붙이니까 못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자동화된 이 휠체어, 전동 휠체어가 있느냐? 이 전동 휠체어도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어떤 이런 격차가 있을 때 이걸 자기 힘으로 올라가게 할 수 있게끔 하느냐? 그게 사다리냐? 아니면 이 오르막길, 경사로냐? 그러면 경사로가 과연 적당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런 격차를 제일로 없애는 거는,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뭐 이런 걸로 연결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태블릿 PC로 들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더 넓은 모니터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좋은 인터넷에, 더 좋은 모니터에, 편안한 곳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훨씬 더 공부에 대한 학습적 효과가 좋단 말이에요. 플랫폼이 집에서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사실 그 어떤 교육적 기반인 어떤 이 온라인 교육에 대한 기본 플랫폼을 교과서 주듯이 교복 지원비 주듯이 사실 저는 똑같은 기기를 어느 정도 주는 게 기본 플랫폼을 같은 높이로 맞추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이라고 하는 온라인 교육은 온라인이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은 지금 여기 위키백과처럼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어떤 이런 지식의 사전을 옛날에는 백과사전 만들려고 그러면 소수의 지식인이 모여가지고 막 사전 한 장 한 장 모여다가 오래 걸려서 만들었던 게 사실 사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의견을 가지고 교환하고 서로 질문도 하고 모임을 가져다가 어떤 단어들을 이렇게 모아서 사실은 이제 사전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걸 서로 묶어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서로 묶어서 우리 이런 거 만들어 보자. 의견을 교환하고 물론 그걸 카톡으로 할 수도 있고 페북으로 할 수도 있고 줌으로 할 수도 있고 미트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선생님들이 줌을 해야 되고 뭐 구글 미트를 해야 되고 MS 팀즈를 해야 되고 뭐 네이버 밴드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온갖 그 모든 플랫폼을 다 알거나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어느 학교는 뭐 구글을 할 수도 있고 어느 학교는 네이버를 할 수도 있고 선생님마다도 누군가는 뭐 저처럼 패들렛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또 뭐 클래스룸을 할 수도 있고 클래스팅을 할 수도 있고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지금 드는 생각은 조금 플랫폼 어떤 학교가 진짜 변혁의 어떤 시기가 왔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6학년, 저는 그랬고, 예전에도 드는 생각이, 초등학교는 왜 하필 6학년이지? 중학교는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면, 3학년, 3학년이면, 초등학교도 잘라서, 소학교,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어떨까? 그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왜냐면, 학교 학생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나? 실제적으로, 여기, 지금 저희도 학교가 지금 600명 넘는 학교인데, 강남은 더 많을 거예요. 한 학교만 해도 한 1000명 되는 학교도 있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도시에 지금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사실은 남한 인구의 2분의 1이 지금 사실 서울과 수도권에 다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미친 정도의 밀집도잖아요. 밀도가 너무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앞으로 메르스나 사스, 코로나 이런 것처럼 이제 이런 유행병이 점점 나올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지방 공권이나 아니면 진짜 이 밀집도, 도시, 이런 거에 대한 해결책을 조금 다른 걸로 풀어나갈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혼자 풀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되는 문제죠. 이거를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제가 적당하게 문제를 내면 이것저것 문제를 여러 가지 수준으로 내면 이렇게 정규 분포가 나오지만 아이들에게 적당한 수준의 어떤 문제를 천천히 내면 이렇게 어느 정도 대부분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더라. 영상 보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보고 알아나갈 수 있는 문제 정도는 학생들이 하고 있더라. 물론 이런 소수의 약간 좀 뒤처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뒤처지는 거지 능력이 모자라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수음이 양가를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등급을 굳이 나눈다면 수음이 양가의 가짜는 가능하다잖아요. 양은 양호하다.
랫사람들이 이 수미양가 할 때도 학생들한테 포기하게끔 아니면 좌절감을 맛보게끔 하는 게 아니라 너 충분히 할 수 있다. 아직은 가능성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걸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학력 격차라고 해서 부모님들이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성적이 꼭 진짜 뭐 낮다고 해서 인생을 실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불안하고 좀 이러는 게 학생들은 지금 사실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들어요. 저도 학생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제 이 채널 보시면 저도 이제 채널 보통은 사람이 이런 구독 채널 보통 6개에서 9개 정도가 평균이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올해 들어서 뭐 하루에 한두 명씩 구독자가 늘어나서 저도 그 사람들 구독 보면서 생각하고 있지만 여기 음악 선생님도 있고 여기 음악 선생님도 있고 여기 기술 선생님도 있고 뭐 과학 선생님들도 있고 제가 뭐 외국의 과학 관련된 뭐 이런 이렇게 여기 이 사람이 이제 과학 관련돼서 여러 가지 영상 하는데 뭐 구독자가 160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과학 실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구독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거랑 상관없이 물론 뭐 초등학교 선생님도 있고 뭐 제 개인적인 뭐 취미나 아니면 성향에 따라서 좋아하는 것도 이제 보고 있지만 이런 걸 보면서 선생님들도 저의 영상을 보고 서로 보고 있구나 그리고 배우고 있구나를 학생들도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제 동영상 중에 지금 여기 제가 동영상 쭉 올려놨는데 제가 동영상 전혀 상관없이 예전에 여기 지금 제 그 동영상 중에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 뭐냐면 패들렛 관련된 거였거든요. 근데 패들렛 이게 제가 뭐 이거 하려고 일부러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 패들렛 만드는 게 조회수가 얼마였더라? 한번 볼까요? 이 올라가는 거 보면서 느꼈던 건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사실은 보고 있구나. 뭐가 제일 많지? 여기 제가 패들렛 만드는 게 지금 여기 지금 그 패들렛 만들기가 가장 동영상 조회수가 높은데 이게 한 9천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드는 생각은 한 8월부터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1학기, 2학기 방학하시면서 이 패들렛 만들기에 관련된 게 전국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봤겠죠. 그럼 선생님들도 이렇게 지금 자기가 배우려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엄청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유명한 유튜버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드는 생각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선생님을 통해서라도 질문하고 저한테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라도 하는 것처럼 학생들도 저는 그렇게 배울 거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고등학교 가서도 자기가 EBS 동영상을 찾아볼 수도 있고 유튜브 동영상을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선생님들이 더 좋아하는 영상도 찾아보고 그런 과학 선생님들 영상도 찾아보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가는 걸 배우면 그게 더 좋은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 들어요. 근데 여전히 마음속에는 학교 수업 매일 가서 그래도 배우는 게 그래도 한번 보증된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게 더 편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어차피 이제 사회가 변해 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플랫폼으로 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컴퓨터 교육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 활용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컴퓨터 활용해서 단순히 그냥 문서 작업만 할 거냐 이걸 가져다가 영상도 찍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사진도 만들고 다른 새로운 활동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학생들한테 카톡 가져다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톡 가져다가 카톡이 처음에 수익성이 없었잖아요. 근데 카톡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카톡이 수익성을 처음에 냈던 게 애니팡이었거든요. 게임. 왜 하필 그 많은 게임 중에 왜 게임으로 냈을까? 조금 더 사람의 어떤 삶에 더 영향을 주거나 좋을 수 있는 것들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뭔가 플랫폼을 짜거나 모아서 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한다면 수익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내가 100명한테 100원씩만 받으면 만원이잖아요. 근데 10,000명씩한테는 그냥 10원씩만 받아도 10만원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플랫폼에 보면 이렇게 서로 사다리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은 위치에서 서로 협력해서 서로 더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인간의 삶이 더 편해지게끔 그 플랫폼처럼 좀 높아지는 거 어떤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런 플랫폼 사업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어요. 그리고 수업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어요. 그리고 학교가 좀 한 반에 인원이 좀 적어졌으면 좋겠고 학교도 좀 적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국가에 대한 어떤 이 밀집도, 이 도시에 대한 서울에 대한 이 수도권에 대한 밀집도도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적당하게 공원도 좀 많아지고 이러면서 자연에서도 많은 걸 배울 수 있게끔 자연과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력 격차를 발생하는 요인 이런 데이터를 제가 볼 때 드는 생각이 선택지가 이게 설문지라고 생각해봐요. 설문지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해놓고, 이렇게 등교 수업, 이게 딱 1번. 이렇게 딱 내면,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4가지의 의견만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중에 그냥 가장 자기 생각이, 여기 생각의 틀이 요만큼밖에 줄어들잖아요.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요 기타입니다. 요 기타. 기타 의견.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새로운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선택된 것은 3분의 1 등교밖에 없었을까? 라는 생각 드는 거죠. 왜 하필 저는 처음에 온라인 계약할 때 왜 3분의 1이 나왔을까 하면, 고3을 나중에 시험을 보게 하려면 3분의 1은 등교해는 괜찮다라는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능을 반드시 봐야 되고, 미룰 수 없는, 이 코로나 아무리 위기 상황이 돼도 너희들은 시험을 봐야 돼. 이렇게 사실은 강요하기 하기 위한 어떤 누군가의 그 큰 그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진짜 매일 나와야 되나? 아니면 진짜 학교를 꼭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출퇴근하는 시간만 줄여도 인생의 진짜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과연 등교를 꼭 해야만 하는 수업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런 활동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거를 어떤 정도로 조절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을 새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출퇴근할 때도 출퇴근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일까? 아니면 원격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근무의 어떤 형태로 바꿀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게 서로에게 더 좋을 수도 있죠. 불필요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버리는 시간, 그 지하철에서 너무 많은 밀집도가 모여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도 뭐 제가 이렇게 뭐 떠들어대는 것도 누가 하나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라고 생각해서 그냥 혼자 떠들어대고 있긴 하는데, 저는 이게 나중에 누구가 좀 진짜 퍼지고 나서라도 진짜 꼭 필요한 사람한테, 아니면 누군가에게 또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도 있고 공감을 받을 수도 있고 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그게 누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